안녕하세요. 호둥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출산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임신했을 때 의식주 구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아기가 신생아 때는 베네 쪼고리를 입어요. 저는 건조기 돌려서 사용해서 7개에서 8개가 딱 맞았어요. 건조기가 없을 경우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말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면 생각보다 자주 갈아입혀요. 기저귀 갈 때 갑자기 변을 본다거나 또 기저귀를 해도 기저귀가 아기보다 커서 옆으로 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베네 쪼고리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아기 턱받이는 나중에 이유식 쓸 때 많이 쓰지만 그 전에는 침을 많이 흘려서 사용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속삭이는 4개 정도 있었는데 적당했어요. 그것도 건조기 돌려서 사용해서 4개가 딱 맞았거든요. 속삭이도 사이즈가 다양한데 큰 사이즈가 좋아요. 작으면 나중에 길이가 짧아져서 감싸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클수록 좋아요. 겉싸개는 1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신생아 때만 사용하는데 신생아 때는 예방접종 맞으러 가는 거 말고는 밖에 나갈 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손싸개는 많이 필요해요. 손싸개는 보통 50일까지 사용하는데 아기가 손을 물어서 자꾸 손싸개가 젖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약간 신냄새? 그런 게 나거든요. 손싸개는 6개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발싸개가 아기 손발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발싸개를 해주는데 발싸개는 3개에서 4개 정도? 그래도 아기 발이 차서 걱정되면 분유통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기저귀로 감싸고 아기 발 밑에 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자, 아기 모자는 신생아 때 많이 필요 없어요. 신생아 때는 1~2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딸꾹질 할 때랑 외출할 때. 딱 그때만 쓰고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신생아 거는 모자가 작아서 지금 사이즈 머리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복은 아기가 100일 정도 지나면 입기 시작해요. 제일 작은 사이즈를 입어도 그때는 크긴 한데 아기가 진짜 금방 커서 저는 80, 90 사이즈 사서 팔다리를 접어서 입어요. 그리고 양말은 신생아 땐 거의 안 신겨요. 나중에 100일 지나고 나서 저는 외출을 했는데 그때 신기고 근데 거의 안 썼어요. 발도 진짜 빨리 커서 양말이 금방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양말도 1~2켤레만 사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사이즈 안 맞아서 안 신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아기 세제랑 섬유 유연제는 B 브랜드 거 쓰고 있어요. 종류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B&B 섬유 유연제 냄새가 엄청 좋아요. 흔히 말하는 아기 냄새?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젖병은 신생아 때는 제일 작은 거 쓰고요. 1달 넘어가면 200짜리를 써요. 저는 젖병 6개를 준비했었는데 모유를 먹여서 젖병을 거의 사용 안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젖병은 일반 플라스틱 젖병은 6개월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실리콘 젖병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요. 젖병 브랜드는 국민 젖병이라고 불리는 더블하트, 유피스, 스펙트라 등등 많이 쓰고 있고 젖병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로열세브르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또 분유 먹으면 개월마다 젖병 꼭지를 바꿔줘야 해요. 2, 3개월에 먹는 아기 분유 양이랑 5, 6개월 때 먹는 아기 분유 양이 다른데 꼭지 크기가 다 달라요. 2, 3개월 꼭지 구멍이랑 5, 6개월 꼭지 구멍이랑 7, 8개월 꼭지 구멍이랑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분유 먹이는 아기들은 꼭지 구멍 개월별로 크기 바꿔주셔야 해요.
젖병 꼭지가 다 호환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젖병 세척솔도 사야 하는데 젖병 몸통 세척하는 거랑 젖병 꼭지 세척하는 거랑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구매하시면 되고 젖병 세척 세정제도 구매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B&B 제품 거품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편해요. 그리고 꼭 사야 하는 거는 젖병 소독기. 저는 모유 먹여서 안 필요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초반에는 유충 모유 먹이고 나온 젖병을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소독기 돌리거든요. 그리고 100일 지나면 치발기를 사용하는데 치발기도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이유식 먹이면은 나중에 이유식 숟가락, 이유식 용기도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모유를 먹여도 젖병 소독기는 꼭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기 장난감들도 다 소독해서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유 저장팩은 조금만 사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유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초유는 엄마들이 거의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모유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모유 저장백은 출산하고 나서 병원에서 아기 갖다 줄 때 그때 쓸 만큼 조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유가 잘 나오면 그때 더 많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모유 수유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분유 먹이시면은 별로 필요 없어요. 만약에 구매해서 남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아기 과자 담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수건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저는 100장 정도 있거든요. 일반 손수건 100장하고 아기 세수할 때 쓰는 진짜 부드러운 가제 손수건 10장 이렇게 해서 총 110장 있어요. 손수건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써요. 아기가 침을 많이 흘려서 많이 쓰기도 하고 아기가 분유 먹거나 모유 먹을 때 흘려서 그때도 닦고 이래저래 손수건은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물티슈도 진짜 많이 사용해요. 물티슈를 아기 응가 싸면 물티슈로 다 닦거든요. 근데 아기가 신생아 때는 똥을 한 6번에서 7번 정도 싸요. 맨날. 나중에 뒤로 가면 횟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물티슈는 계속 쓰거든요. 응가할 뿐만 아니라 뭐 흘렸을 때 그리고 틈틈이 뭐 닦을 것도 많고요. 그래서 물티슈는 진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저는 아기 응가하면 물티슈로 안 닦고 애기 물로 엉덩이 헹궈주러 가거든요. 화장실에. 그래서 물티슈를 거의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공갈 젖꼭지는 무는 아기도 있고 안 무는 아기도 있어요. 저는 호둥이가 안 물어서 브랜드별로 여러 개 사봤는데 결국 안 물어서 포기했어요. 공갈 젖꼭지도 계속 무는 아기만 잘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물리면 엄마가 편한데 나중에 끊는 게 힘들다고 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축기. 분유 먹는 아기는 필요 없는데 모유 먹는 아기는 꼭 필요해요. 저는 유축해서 모유 얼려두고 남편한테 아기 맡기고 자유부인 몇 번 했는데 쉬고 싶으시면은 유축기 사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마더스 베이비 수유 쿠션 썼는데 윗부분이 기울어져 있고 허리에 벨트가 있어서 편했어요. 모유 먹이는 엄마는 진짜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 호둥이가 8개월인데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유 의자 따로 구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소파 있으시면은 다들 소파에 앉아서 먹이시거든요. 그래서 소파에서 기대서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모유 먹이신 엄마는 눕수라고 누워서 수유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수유 의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기 침대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원목 침대는 실사용 기간이 1달? 2달?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범퍼 침대로 구매했었거든요. 범퍼 침대는 나중에 놀이 매트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범퍼 침대 사용했어요. 맘님들이 알아보시고 편할 것 같은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기 이불은 따로 구매 안 했어요.
시언니가 블랭킷 2개를 선물해 주셨었는데 여름에는 블랭킷 덮어주고 또 지금은 아기랑 침대에서 같이 자서 그냥 어른 이불 같이 덮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꼭 사야 하는 거 방수요. 방수요는 아기 밑에 깔아두는 건데 진짜 유용하게 썼어요. 기저귀 갈다가 계속 싸거든요, 아기가. 그때는 찔끔찔끔씩 진짜 많이 싸요. 그래서 기저귀 갈다가 싸서 이불 빨래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수요를 깔아두면 그냥 물티슈로 닦고 휴지로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2개로 사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유모차는 생후 6개월까지는 디럭스 유모차, 그리고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휴대용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6개월 전에 유모차를 안 타는 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유모차를 타면 머리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게 아기한테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유모차를 가급적으로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저는 6개월 지나고 휴대용 유모차로 구매해서 아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카시트. 카시트도 6개월 이전에는 병원 가는 길에 잠깐 타는 건 괜찮은데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는 게 아기한테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구매했어요. 아기띠는 요즘 필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등에 업어서 아기를 키웠다면 요즘엔 앞으로 다 안고 다니거든요. 뒤로 등에 업으면은 아기가 오다리가 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기띠 중에 힙시트랑 아기띠랑 호환돼서 나오는 게 요즘 많거든요.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아기띠는 꼭 필수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유아 매트. 아기가 뒤집기 하고 나서부터 슬슬 구매했고요. 뒤집기는 아기마다 뒤집는 시기가 다 다르긴 한데 보통 100일 정도의 뒤집기를 해요. 아기가 뒤집으면 곧 기어다니기 시작해서 매트를 구매했어요. 아기 샤워 용품에는 먼저 수딩젤하고 아기 로션이 있는데 호둥이는 여름에 태어나서 태열이 올라왔었는데 수딩젤 발라주고 로션 발라주니까 금방 깔아앉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온습도계는 필수니까 꼭 사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기 체온계도 맨날 신생아 때는 체온을 재줘야 해요. 그래서 온습도계랑 체온계는 꼭 구매하셔야 돼요. 온습도가 안 맞으면은 아기가 피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온습도 꼭 잘 유지해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아기 수건은 2장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건조기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2일에 한 번 목욕시키거든요, 겨울에는. 그리고 하루는 목욕하고 하루는 세수하고 머리만 감겨요. 여름에는 맨날 씻겨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틀마다 빨래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2장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 수건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아기가 목욕하고 나면 감기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건을 확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큰 수건이 좋아요. 그리고 아기 욕조는 저는 켈레안 스테판 욕조 사용 중인데 신생아 때는 받침대 빼고 사용했고 지금은 받침대 끼워서 눕혀서 씻으니까 엄청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중간 사이즈 욕조를 한 개 더 구매해서 켈레안 스테판에서 한번 씻기고 물이 더럽거든요. 그래서 중간 사이즈 욕조에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용 면봉은 아기 귀 겉쪽을 닦을 때 그리고 호둥이 코딱지 뺄 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기 귀는 엄마가 절대 파면 안 돼요. 병원에서 전문 선생님께서 빼줘야 하거든요. 귀지가 많다 하더라도 엄마가 절대 빼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귀 겉쪽에 나오는 귀지 정도만 슬슬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저귀는 신생아용으로 다양한 브랜드별로 소량씩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아기한테 맞는 기저귀가 따로 있어요. 발진이 적은 기저귀라든지 엄마가 편한 기저귀라든지 그 중에서 다양하게 사용해보고 맞는 거 기저귀 계속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기저귀 가방. 엄청 큰 가방을 말하는데 기저귀도 넣고 손수건도 넣고 물통, 아기 장난감, 아기 분유 등등 챙길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꼭 큰 가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아용 세탁 비누는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아기가 응가를 싸면은 바지에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손으로 먼저 살짝 빨고 세탁기에 돌리는데 그때 사용해요. 아까 말했듯이 젖병 세정제는 B&B 거 거품형 쓰고 있는데 펌핑하면 바로 거품이 나와서 엄청 편해요. 모빌은 태어나서 잘 보이지 않는 아기한테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달아주는 거거든요. 100일 전에는 흑백 모빌을 달아주고 100일 후에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돼요. 100일이 지나야 아기들은 세상이 컬러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콧물 흡입기는 호둥이가 콧물을 잘 안 흘려서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가 폐렴이 걸렸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때 사용했는데 제가 구매한 콧물 흡입기는 중간에 필터가 있어서 걸러주고 필터를 중간에 계속 교체해주면 돼요. 그래서 엄청 위생적이에요. 아기는 밤에 잘 때 깜깜하게 안 보이면 놀래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불을 켜놔야 하는데 그때 수유등이 필요해요. 잔잔하게 너무 밝지도 않고 잔잔하게 켜주는 수유등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꼽 소독 거즈는 저는 퇴원하고 나서 산후도우미로 산후조리를 했거든요. 도우미 업체에서 배꼽 소독 거즈를 한 통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통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도우미 이모님이 3주 계셨는데 그 기간 안에 웬만하면 배꼽이 떨어져요.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주변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 전용 손톱 가위가 있는데 아기 손톱 자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손하고 발이 너무 작은데 거기서 손톱이랑 발톱은 더 작아요. 그런데 안 잘라주면은 상처가 나서 신생아 때부터 틈틈이 잘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비판된 연고는 기저귀 발진 났을 때 제일 많이 사용했었어요. 태열이나 땀띠, 침독 올랐을 때도 사용하는데 면봉에 덜어서 살살 발라주면은 다 깔아앉는 마법의 연고예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사라고 처방해 주실 거예요. 치발기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기한테 맞는 치발기가 있어요. 치발기도 여러 종류 많이 샀는데 한 개만 좋아해서 그것만 사용 중이에요. 촉감책은 책인데 부드럽고 까칠하고 비닐이고 그런 책이에요. 아기가 엄청 잘 가지고 놀아요. 이 시기 아기한테 최고의 교육이 촉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모용품인데 산모방석이 도너츠처럼 생긴 방석이에요. 자연분만 하시면 꼭 필요한 방석인데 저는 제왕절개에서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모 패드는 일반 생리대의 2배에서 3배 정도 큰 생리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구매해 놨었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2팩을 주셨어요. 출산을 하고 나면 오로라고 한 달 동안 피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 생리대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구매하셔야 돼요. 자연분만은 출산하면서 뼈 마디마디가 늘어나서 출산 직후에 바로 손목 보호대랑 발목 보호대를 해주셔야 돼요. 출산하고 나면 안 아프시다고 안 하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후폭풍 엄청 하실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저는 제왕절개라서 뼈가 안 늘어나서 괜찮겠지 하고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시리더라고요. 밤에 너무 시려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 시려요. 제왕절개는 임의로 배를 찢어서 아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몸이 늦게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출산하고 한 달 뒤 정도에 갑자기 산후풍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랑 발목 보호대는 꼭 사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대는 산전복대랑 산후복대가 있는데 산전복대는 굳이 필요 없어요. 쌍둥이라서 뭐 너무 배가 무겁다거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싶으시면 추천드리는데 주변에 산전복대 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산후복대도 병원에서 복대를 줘서 제가 구매한 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편해서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만 하고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튼살 크림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계속 발라줘야 돼요. 저는 살이 안 터서 안 바르다가
갑자기 9개월 때부터 살이 터서 지금 다 살이 텄어요. 꼭 처음부터 꾸준히 발라줘야 안 튼다고 해요. 수유 브라는 모유 수유하신다면 꼭 구매하셔야 되고요. 속옷이 어깨에 단추가 풀어져서 수유할 때 엄청 편해요. 그리고 저는 어깨에도 풀리는데 중간에서 똑딱이로 옆으로 풀리는 수유 브라를 구매했었거든요. 저는 옆으로 푸는 게 편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유 나시라고 나시인데 가슴 부분이 찢어져 있어서 수유할 때 편한 나시예요. 저는 나시를 잘 안 입어서 안 샀는데 불편함 못 느꼈어요. 그리고 수유 패드, 이거는 꼭 구매하셔야 돼요. 브라 안에 넣는 휴지 같은 패드인데 모유 수유하면 젖이 돌거든요. 젖이 돌아서 자꾸 새는데 수유 패드 안 하면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수유 패드는 꼭 필수품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꼭 필요한 출산 준비물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